아, 이 회사가 50년 되는 네, 거예요? 50년 넘었어요. 그래서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야,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일 것 같은데 클링거 파브르 프랑스 회사 스피커거든요. 스튜디오 17 UT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이파이 클럽 대표 안창원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날씨 너무 더운데 예. 요즘 제가 너무 정신없이 바빠갖고. 정말 오랜만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와보니까 이렇게 또 테이블 이렇게 1인용 준비하셔가지고 얘기할 때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자료 보기도 편하고 마치 그 시사 대담 프로에 나온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데 또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제품은 이제 그 수입원 시청시에서도 여러 번 들어봤고 또 그 상급 모델들은 혼 타입이거든요. 한 대표님은 혼 타입은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아, 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피커 중에 하나가 아방가르드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예. 저는 그 혼 타입은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아니죠. 저희 청담동 시청실에도 아방가르드 트리오 예. 애니버서리 버전 네. 거의 한 7년 동안 저희 그거는 판매용이 아니라 이제 메인 스피커로도 썼었고. 그렇죠. 제가 갈 때마다 봤으니까. 사실 그 혼 트위터 쪽은 그 혼만이 갖는 그 음의 에너지가 그쵸.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또 뭐 혼을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도 이제 그 JBL 클립C 알텍 이런 이제 그 미국식 스타일의 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하고는 좀 저기 취향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혼 스피커라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는 식인데 사실 그 클링거 파브르라는 브랜드는 세상에 이런 브랜드가 있었나?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오디오쇼 많이 다니고 리서치 많이 하는 편인데 제 안테나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입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이게 프랑스 스피커잖아요. 네.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예. 나머지는 지금 프랑스 자국 내에서만 팔고 예. 한국 이외의 국가는 직접 본사에서 직판을 하는. 그러니까 이 제작자가 자기 스피커를 막 규모를 키우고 예.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고 그런 의지가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피커 개발자로서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마케팅 능력, 마인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예, 사실 그 하이엔드 메이커들이 뭐 직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일정하게 시장만 확보되면 굳이 그렇게 다른 데까지 늘려서 직원 고용하고 할 생각들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제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른 또 반대급부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사운드 퀄리티 쪽이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고 모델이 다양해지고 뭐 생산량이 늘어나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대중화가 되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이제 많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떤 브랜드 새로 접하게 되면 이제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이제 많이 찾아보는데 여기는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접경 지역의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한 2만 명 정도. 그래서 수입원도 물어서 겨우 거기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 스피커를 수입하고 싶으니까 허락해달라 그럴 때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알고 왔냐. 그러니까 저도 그 참 신기해요. 그걸 또 찾아서 가져왔다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소고미 수입사잖아요. 그래서 올라드라도 소고미에서 수입하는 거고, 로크나도 소고미에서 수입을 하는 거고, 리비에라 오디오도 그렇고, 이 클링거 파브르도 그렇고, 소고미에서 수입하는 거를 많이 저희가 이제 리뷰도 하고, 어떤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 소고미랑 수입사랑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거기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정말 알짜배기 제품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뭐 리뷰도 리뷰지만 어떤 저희 쪽에서 이제 이벤트를 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 제 기준으로 음질 기준을 뭐랄까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어떤 진행을 하지 않는.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제품을 좋다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네. 뭐 굳이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 계속 소금 제품을 하는 이유가 네. 일단은 브랜드가 메이저급은 없어요. 네. 근데 이 마이너급 브랜드에서 어떤 숨은 보석을 찾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예. 지금 뭐 올라더라도 뮤직 서버로는 거의 독보적인 퀄리티를 갖고 있고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제가 푹 빠져있는 이 로크나 네. 알토아 레더 DAC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리비에라 앰프도 그 진공관 하이브리드 앰프 예. 이 앰프도 대단하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스피커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그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스탠드 높이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볼 베어링을 예. 넣어서 네. 이렇게 스피커를 흔들리게 만들고 스피커 디자인도 그렇고 네. 일단은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 네. 그래서 이제 큰 관심을 안 갖는데 리뷰를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스피커가 왔는데 저는 이제 아무런 정보가 없었죠. 그쵸. 그래서 가격도 모르고 예. 근데 딱 보이는 비주얼이 아 이거 보니까 또 뭐 예. 6천이네 7천이네 예. 뭐 1억까지는 안 가겠지만 예. 해갖고 이제 소리를 들어봤는데 예상대로라고 그래야 되나? 예.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소리에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유니크한 디자인을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작자의 고집이랄까? 이 사람만의 어떤 정신세계? 예. 어떤 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그래야 되나? 예. 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것도 보나마나 네. 가격도 뭐 8천만 원이네 1억이네 막 이런 거 아니야? 예. 그랬는데 실제 가격을 보니까 뭐 3천만 원대. 아.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가격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이제 불호에서 급호로 바뀌는. 그렇죠. 예. 3천만 원대에서 이 정도의 소리가 나온다고? 예. 예. 정말 저를 그 이후로 이제 여러 번 놀래키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 그런 스피커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요 제품보다는 이 상극기 20하고 30을 들었는데 그건 완전 혼타입이기 때문에 혼타입 스피커들은 되게 이제 소규모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작은 데서 그냥 몇 명이서 뚱땅뚱땅 그냥 혼 스피커 만들면 되구나 정도만 알았는데 이번에 사실 리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창업자이면서 이제 메인 디자이너인 이제 장자크 바켓이라는 분이 사실 어마어마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프랑스에서 5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렇게 쌓은 성과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50년 되는 네, 거예요? 50년 넘었어요. 그래서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미 다 팔 때 다 있고 만들면 다 수비가 되니까 뭐 굳이 뭐 내가 외국에 뭐 수출을 해야 되나?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나 됐는데도 이렇게 잘 안 알려졌다는 얘기는 네. 이 사람이 그냥 진짜로 어떤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싶은 네. 그런 욕심이 그냥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여기서 메인으로 주력한 시장이 우리 홈이 아니라 예. 극장, 아. 그 다음에 콘서트홀, 예. 그 스튜디오, 스튜디오였죠.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하이파이용으로 조금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게 한 2020년 정도. 그래서 제가 왜 이때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요 따님이 이제 회사 들어와서 이 회사를 좀 적극적으로 좀 뭔가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청실도 꾸미고 이제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해보겠다고 따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하고도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회사인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공방 그쵸. 식으로 해갖고 예. 어떤 그냥 오다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뭐 이 회사가 보니까 또 앰프도 뭐 개발하고 그쵸. 굉장히 또 생산한 이 개발하는 제품들이 스피커 뭐 앰프 액세서리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규모가 작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납품한 그런 콘서트만 봐도
파리라든가 리옹이라든가 그런데 제일 큰 우리로 치면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큰 공간에다가 이것들을 수십 대씩 납품을 했으니까 사실 규모 면에서도 이렇게 작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단지 그냥 그 우리나라 시장에 덜 알려졌고 어떤 세계적인 그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 이렇게 본격적인 어떤 마케팅을 안 했다 뿐이지 어떤 업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한 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하나 재밌는 게 이게 프랑스하고 독일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영업을 하고 독일에도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보면은 프랑스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독일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이게 프랑스 회사더라고요. 클링거 파브르가 무슨 뜻이죠? 그 클링이라는 것이 독일어로 이제 사운드. 그리고 이제 파브르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다. 그러니까 명인, 장인, 음을 다루는 사람 그 정도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왜 이태리어로 소노스 파베르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의 명인. 그렇죠. 뭐 그런 식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러면은 우선 제가 이제 조사온 자료를 조금 이제 설명하기 전에 한 곡 듣고 또 시작을 하시죠. Didn't know what time it was. Then I met you. Oh, what a lovely time it was. How sublime it was too. I didn't know what day it was. You held my hand warm like the month of May it was. And I'll say it was grand. Grand to be alive, to be young, to be mad, to be yours alone. Grand to see your face, feel your touch, hear your voice, say I'm all your own. I didn't know what year it was. Life was no prize. I wanted love and here it was, shining out of your eyes, your eyes, and I know what time it is now. 사라본, I didn't know what time it was. 이게 70년대 말 녹음이거든요. 파블로 레이블에서. 그 당시에 그 녹음의 컨셉이 스튜디오에서 여러 번 그 막 그 컷 해가지고 이렇게 막 완벽한 걸 추구하기보다는 딱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스튜디오 라이브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명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놀듯이 그런 이제 연주인데, 이 스피커가 이제 혼 타입은 아니지만은 혼 타입 느낌의 어떤 소리가 나오는 게 진짜 재밌고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이 구조를 봐도 혼 스피커에서 이제 그 착상을 한 그런 이제 인클로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밌게 나왔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트위터도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 재즈, 특히 모던 재즈나 이런 식의 재즈에는 뭐 발군이지 않나, 그렇게 들리네요. 이게 뭐 혼 타입은 아니지만요. 지금 보면 트위터 주변에 이게 순동을 깎아서 만든 이게 웨이브 가드라고 그러죠. 그렇죠. 웨이브 가드가 이렇게 아주 깎여 있는 구조 자체가 뭐 작은 혼이다 얘기해도 될 정도로, 아무래도 이렇게 웨이브 가드가 저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고역의 확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제조사에서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웨이브 가드를 통해서 고역의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자기네 스피커는 스윗 스팟이 굉장히 넓다. 방 안에 여기저기 어딜 가도 이 스피커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향성이 많이 이렇게 지향성을 안 타고 그런 스피커라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냥 세미혼 그쵸. 타입의 트위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 영어로 문제 혼 라이크하다 뭐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클로저도 보면 이렇게 쭉 움푹 파여 있어가지고 네. 이게 약간의 이제 세미혼 비슷하게 그렇죠. 그 전대역을 이렇게 이제 팠다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게 이게 이제 약간 혼의 느낌을 좀 주게. 그렇죠. 웨이브가드를 채용하고 있는 스피커 회사들이 많은데 네. 얘는 또 이렇게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확 각을 줘서 깎아놓은 걸로 그쵸. 봐서는 예. 이게 다 이제 음질적인 튜닝으로 그렇죠. 약간의 이렇게 혼의 느낌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원래 극장용으로 납품되던 거니까 이제 감도도 높아야 되고 또 직진성이나 전달력이 이제 상당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혼 스타일의 스피커에서 재생하는 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아주 재즈는 뭐 거의 발군의 느낌이 나는 소리다. 그렇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사실은 이 음악은 전 오늘 처음 듣는 음악인데 네. 음의 촉감이라고 그래야 될까? 네, 네. 아주 묘한 촉감을 만들어냅니다. 네. 일단은 피아노가 굉장히 가벼운 터치로 네. 이제 음악을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라본의 목소리의 어떤 폭신한 음색 네. 이 부분도 촉감이겠죠. 네.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에서 들었었던 그 느낌하고는 뭔가 굉장히 다른 촉감이 느껴진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뭔가 감싸 어루만져주는 느낌이랄까? 네.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이제 일렉 기타가 나와요. 그쵸. 일렉 재즈 기타가 나오는데 그 재즈 기타도 굉장히 몽글몽글한 느낌이 그죠? 예. 굉장히 좀 독특하게 예. 표현되는 느낌? 그리고 아주 가벼운 터치로 연주되는 콘트라베이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아주 뜨거운 열기를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빠른 박자도 아니고 막 리듬의 변화가 다양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가벼운 리듬에 네. 절로 그냥 내 몸을 맡기게 되는 그런 리듬감. 그러면서 야, 이 스피커가 네. 진짜 음악적으로 예. 튜닝이 기가 막히게 된 스피커구나. 그러니까 진짜요. 이런 촉감을 내주는 스피커 다른 게 뭐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 저 트위터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쵸. 네. 이 트위터의 역할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위아래에 있는 우퍼부에도 또 가운데 이렇게 볼록 뭐가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 스피커만에 갖고 있는 이 고유한 이 어떤 촉감 이런 느낌은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 네. 굉장히 새롭지 않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라 우선은 이제 한 대표님이 어떤 반응을 할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저는 이제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라본이라는 가수가 사실 가수가 노래를 할 때 저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때로는 속삭이고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고역으로 뽑다가도 중지역에서 이렇게 또 대포 쏘듯이 또 한번 터뜨리고 하는 그 아주 레인지가 아주 그쵸. 버라이어티한. 그렇죠. 스케일이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가수죠. 그 사라본이 이제 요때 이제 거의 완숙의 경지의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 야,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거 한 30년 전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야, 이래서 거장이구나. 그렇죠. 그걸 이제 여기서도 또 새롭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님 표현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장자크 바켓이라는 분은 프랑스 내에서는 되게 유명한 인물이고 사실 2010년도에 더 스피커 위자드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알랭 르 킹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우연히 이 장자크 씨를 알게 돼가지고 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재밌다. 보니까 끝도 없이 새로운 부품을 찾고 소재를 찾고 이걸 그 조합해서 또 어떤 새로운 소리를 블렌딩하고 그런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연금술사처럼.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는 그 탬버린맨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영감, 원천을 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자신한테 탬버린맨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평생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걸로 스피커도 만들고 또 앰프도 만들고 케이블도 만들고, 그래서 이 회사랑 이 사람을 소개한 그 다큐멘터리가 꽤 그 당시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불어권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그런 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파돼 가지고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클린거 파브르는 저는 이제 이런 음향 철학을 좋아하는데,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매저먼트라든가 계측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아날로그도 계측을 하고 디지털도 계측을 하고 철저하게 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람의 귀,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음악성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귀. 그렇죠. 예. 거의 이제 모든 하이엔드 회사의 저는 그게 조건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하이엔드 오디오를 하려면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귀로 네. 듣고 아름다운 음을 제대로 된 예.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이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은 지나치게 그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계측 위주로 막 스펙들을 막 무장해서 나온 제품들을 가끔 접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제품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들어보면은 이게 이 친구가 음악을 하려면 멀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 접한 요 스피커지만 우리의 마음을 끄는 건 아무래도 이 사람의 그 내공이라든가 음악성이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음향 철학이 당연히 이 회사는 회사의 어떤 이제 폴리시로 갖춰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품 철학인데, 당연히 이제 이 회사는 그 극장이나 그런 험한 환경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쳐요. 내구성을.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정한 그 그레이드가 아니면 이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코스트 불문하고 무조건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탭을 하게 되면 그게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품 철학은 아주 확실합니다. 내구성.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제품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이 유닛도 보면은 네. 뭐 어떤 이 시각적인 네. 미적인 디자인을 추구한 것보다는 그렇죠. 철저히 기능. 그렇죠. 이제 유닛은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죠? 계속 진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 디자인이지 네. 어떤 뭐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예. 위해서 뭐 예. 그렇게 한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클린거 파브르 간단하게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되니까 1975년에 창업했고요. 1980년대부터 이제 스튜디오하고 극장, 그 다음에 공연장 그런데 많이 이제 납품을 했는데, 특히 그 아르테 TV라고 이제 예술 전문 그 방송하는 유럽에서 그렇죠? 되게 유명한 데죠. 네. 거기 스튜디오에도 납품을 했고. 그 클래식 전문 그쵸. 그 채널에. 네, 그래서 유럽 가시면 그 채널 많이 보잖아요. 네. 공연장 계속 이렇게 공연 시간도 중계를 하고. 요새는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그쵸. 나오고. 예. 거기가 이렇게 녹음하는 스튜디오에 이제 이런 이제 스튜디오 제품을 스피커를 납품했고, 또 그 코미디 프랑스와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그 공연장인데, 뭐 예술의 전당쯤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제품을 납품을 했고, 스튜디오에도 되게 많이 납품을 해서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80년대, 90년대 그때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음반의 절반 정도가 바로 이 클린거 파브르의 D 시리즈 스피커를 사용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는 예. 굉장히 예. 그 특히나 이제 뭐 프로 쪽 스튜디오나 예. 콘서트홀 이런 쪽으로는 예. 굉장한 인지도를 갖고 있었던 회사다. 예, 예. 그렇게 알 수 있겠네요. 예. 뭐 그 외에 이제 그 2000년대 이제 2014년 15년 그 전부터 울트라 트위터도 만들고, 그리고 또 앰프도 만들고 케이블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점차 회사가 확장되면서 2018년경에 자기 회사 내 본격적으로 이제 손님이 찾아오면 소리를 들 수 있게 아주 멋진 그 청취 환경도 만들고,
국제적인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거니까. 아, 그러면 어떤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 진출을 한 거는 2018년. 그러니까 그쵸. 10년이 채 안 됐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브랜드를 잘 모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는 브랜드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성도 그쵸. 높은 네. 하이엔드 사운드를 내지? 예. 그랬더니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 스피커 음질의 실력을 네. 대변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긴 또 중간에 코비드도 있고 했으니까 또 되게 딜레이가 됐겠죠. 더 알려지게. 만약에 그쵸? 그런 게 없었으면 더 일찍 더 알려졌을 텐데. 예. 현재 그 제품군을 보니까 D 시리즈하고 스튜디오 시리즈가 있거든요. D 시리즈는 이제 다 북셀프 타입으로 해서 이제 스튜디오에 제가 보기엔 이제 니어필드 리스닝 쪽으로. 그래서 D36, D56, D66 이렇게 돼 있고요. 스튜디오 시리즈는 이제 17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만난 17이라는 모델이 있고 20, 30, 38 총 4종이 있는데 이 숫자가 이제 그 우퍼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17cm, 17은 20은 20cm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스피커는 스튜디오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의 막내죠. 스피커다. 예, 그렇게 막내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여기는 울트라 트위터가 있는데 상급기부터는 또 본격적인 혼 타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스피커가 D 시리즈하고 스튜디오 시리즈의 어떤 중간 브릿지 역할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스피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퍼의 그 사이즈가 다른데 또 그 우퍼의 그 크기에 따라 재질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여기 이제 써놓으신 거 보면 17은 카본 예, 우퍼를 예. 쓰고 20은 또 케블라를 그쵸. 썼고 예. 30하고 38은 페이퍼콘을 썼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또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 형식이나 네. 구조나 재료나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누가 만들었느냐, 네. 누가 설계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죠? 예.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재질을 쓰면서 어쨌든 사운드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할 거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하고 30하고 38은 안 들어봤지만 예, 예. 뭐 17하고 30하고 완전히 다른 음색을 내준다?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결국에는 일종의 최적화가 아닐까. 그렇죠. 일단은 17cm짜리 유닛은 카본이 제일 적합했다 생각했을 거고 그렇죠. 예. 20cm에서는 케블라를 썼고 30cm까지 올라갔더니 카본이나 케블라보다는 페이퍼콘이 더 그렇죠. 유리하네. 예.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 노래 한 곡, 한 곡을 감상하고 또 이제 일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17 UT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러시죠. 예.
지금 들으신 곡이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 아주 유명하잖아요. 크리스찬 치메르만, 우리나라에서 또 진먼만이라고 있기도 하는데 그분의 그 연주인데 저는 이 악장 들을 때마다 그 옛날 그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영화 중간에 지바고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지방으로 쫓겨나면서 겨울에 그 황량한 시베리아 벌판 눈 덮이고 거기 이제 기차 하나 쫙 가잖아요. 그런 풍경이 연상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러시아 어떤 그 호방 아주 그 엄청난 그 대륙의 스케일이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표현이 되면서 또 러시아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시정 그런 것들이 이제 피아노로 아주 영롱하고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이게 되게 치기가 어려운 곡을 알고 있는데 요 연주자는 그걸 아주 그 완전히 소화를 해가지고 그 막 기교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마치 영상에서 보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러시아의 시정이라든가 어떤 그 아름다움을 그 좀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음색도 아주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또 전대역이 이렇게 뭐 별로 파탄 없이 특히 이 스피커는 고역이 뭐 100kHz까지 커버한다고 돼 있는데 고역에 있어서의 그 어떤 개방감, 그 룸의 여유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스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감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재생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크리스티안 짐머만하고 네. 이 클링거 파브로하고 어떤 연관성을 또 잠깐 그래요? 떠올랐는데 네. 이 짐머만 피아니스트의 이제 연주 스타일이 어떤 기교보다는 극도로 절제된 연주, 그렇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연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레코딩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콘서트를 하든 레코딩을 하든 수많은 연습과 그쵸. 그거를 통해서 네. 완벽하게 그 곡을 자기가 다 소화했을 때 네. 연주에 참여하는 그런 연주자로 알고 있는데 이 스피커를 들으면서 짐머만하고 이 스피커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 일단은 굉장히 무겁고 장중한 분위기로 피아노가 시작을 하는데 이 곡이 시작되면서 이제 저연부가 예. 굉장히 무겁게 내려앉잖아요. 예. 그 표현이 아까 들었던 그 재즈 피아노의 가벼운 터치하고는 이제 상반되는 그렇죠. 굉장히 무겁게 연주되는 연주인데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을 전달해 준다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장중하게 우렁차게 그렇게 내려갔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포시 얹어지는 듯한 그 오케스트라의 현 파트도 아주 등장이 정말 절묘한 그 타이밍과 절묘한 어떤 이 분위기로 음악이 표현이 된다. 음악적인 느낌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 그게 이제 우리가 하이엔드 오디오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 문득문득 느끼는 그런 어떤 미묘한 감정 표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요. 음의 입자감, 어떤 음과 음 사이의 연결이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느낌이 좀 새롭게 또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 곡에선 드디어 이 무엇보다 이 공간감 표현이 그쵸. 앰비언스가 정말 잘 표현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2부 때 여기 UT잖아요. 스튜디오 17 UT. UT가 울트라 트위터의 약자거든요. 이 트위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볼 건데 이 울트라 트위터가 이러한 절묘한 아까 말씀드렸던 음의 촉감도 그렇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런 공간감, 앰비언스를 이 울트라 트위터가 지금 이걸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콘서트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앰비언스를 그대로 이 나의 시청실 공간으로 갖다 놓은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고역의 느낌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스피커가 아닐까.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리듬, 선율 그런 게 그냥 아름답다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그거보다 더한 표현이 없을까? 이런 단어를 찾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정말 빼어난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나에게 선사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좋은데 네. 사실은 그 조화를 만들어낸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세밀한 네. 디테일들, 정말로 세밀한 음의 입자들이 네. 그런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냈고,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이 오디오 기기를 들을 때 스피커가 됐든 앰프가 됐든 이 기기가 음악을 이해하면서 이 나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 오늘 들은 이 클랑과 파베르 스튜디오 17 UT 이 스피커가 네. 진짜로 제가 딱 들었을 때, 야, 제 스피커가 네. 제가 음악을 다 알고 있네. 그러면서 다 풀어내주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절묘한 강약 표현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음정 변화가 매우 치밀하고 정말 대단하게 전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만드는 그런 스피커가 아닐까. 요 치메르만 진모만이 또 그 완벽주의라는 표현이 맞고요. 실제로 또 녹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녹음 연주를 녹음할 때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기술도 많이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모니터 해보고 또 수정도 하고, 그래서 음반 역시 최상의 음질을 제공하게 되게 그 신경을 많이 쓰는 연주자다, 이렇게 또 평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디오 리뷰를 할 때 어떤 제품은 그 기기의 어떤 스펙적인 부분,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이런 기기가 있다면, 또 어떤 기기는 정말 아름다운 음을 내주니까 이 아름다운 음을 내주게 된 배경, 네. 그 기술은 무엇일까? 예. 그런 것이 궁금해지는 그런 기기가 있는데, 지금 오늘 듣는 이 클린거 파브르는 네. 후자 쪽의 스피커가 아닐까 예.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네. 2부 때 저희가 어떻게 이 스피커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주는지 예. 그걸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 2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